오늘은 현미콩밥을 일주일간 섭취한 전후의 혈액 변화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케톤식이 다양한 질병의 개선과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식물성 케톤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삼위일체 식단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줄이고 대신 건강한 식물성 지방의 섭취 비율을 높임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인체가 가진 대사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의 세포들은 생리적인 케톤 상태에서 건강한 오토파지가 진행됩니다. 인체 세포들의 노폐물은 청소가 되고 영양소로 재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는 자연 치유력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 식물성 케톤식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현미콩밥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 현미가 소화하기 어렵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백미나 오븐도미를 활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비로 30% 정도는 콩을 넣는 것입니다. 콩은 영양소의 비중에 따라 단백질콩, 지질콩, 탄수화물 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백질콩은 단백질이 많은 콩으로 서리태 등입니다. 그리고 지질콩은 대두입니다. 탄수화물콩은 녹두, 강낭콩, 완두콩 등입니다. 따라서 케톤식을 하려면 가능하면 서리태나 지질콩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찬으로 녹두나 강낭콩, 완두콩도 좋습니다. 이들 탄수화물 콩이라 할지라도 단백질이 20% 정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간단히 서리태 콩밥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인체에는 매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의 사례는 2010년에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2학년 여대생의 채식시기의 효과가 보고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비만의 경계에 근접하여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 채식시기를 일주일간 시도해 본 것입니다. 참가자는 일주일간 완전 채식을 하였고 그 전후로 혈액이 채취되어 호르몬을 포함한 몇 가지 생화학적 성분들이 측정되었습니다. 결과표에서 보면 1우선 코티졸의 수치가 채식 전 9.3dl에서 채식 후 8.5dl로 감소하였습니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면역 기능이 억제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코티졸이 면역세포에 들어가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과잉 흥분하여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은 다른 호르몬들의 정상적인 분비와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코티졸이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다른 미생물들의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혈당이 방출되어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뼈에 칼슘이 방출되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뇌세포 사망도 촉진시켜서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미콩밥을 먹은 후에 코티졸의 정상 범위 내에서의 감소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티졸의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은 ACTH인데 이 호르몬 역시 감소하여 코티졸 수치의 감소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인체의 핵심적인 호르몬 시스템인 5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재료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때문에 육류를 통한 과잉의 콜레스테롤은 인체 전반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채식인에 비해 육류 섭취를 하는 경우 코티졸이 보통 20 내지 30%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육식이 내분비적으로 인체가 스트레스 상태로 진행하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으로 코티졸 수치가 높을 때 인체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 콜레스테롤 양은 데시리터당 145mg에서 107mg으로 26%가 감소하였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 담석 등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콩밥을 섭취한 지 일주일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85mgdl에서 57mgdl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성지방도 98mgdl에서 44mgdl로 5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지질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건강에 좋은 상태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은 DHEAS의 전구체 원료로 사용되며 DHEAS는 성호르몬,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의 전구체로 이용되는데 326dl에서 219dl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DHEAS는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르티솔과 DHEAS 비율의 감소가 중요합니다. 즉, 이 비율이 감소하면 면역계 활성 증가, 대사증후군 방지, 우울증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의 수치를 보면 115.7pgml에서 107.2pgml로 감소하였습니다. 폐경기 전 여성에서 높은 수치의 에스트라디올은 유방암과 자궁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초반 여대생에서 에스트라디올의 감소는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장 호르몬이 0.07ngml에서 3.15ngml로 4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결핍 증세는 대사증후군 증세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의 증가는 대사증후군 위험성의 감소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여대생의 경우 키가 평균보다 약간 작은 정도였는데 성장 호르몬이 40배나 증가한 것은 향후 더욱 키가 커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즉, 육류 섭취는 성장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변의 pH는 5.0에서 5.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체내의 알칼리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조사되진 않았지만 체내 칼슘 함량도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즉, 골다공증의 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상 범위 내에서 혈액의 알칼리화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산성화될수록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골다공증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혈당은 76mgdl에서 78mgdl로 채식 전과 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정상 범위에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덟째, 총 단백질의 함량은 7.6gdl로 채식 전후로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한 이후에도 체내 단백질에 대한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채식으로 인한 단백질 결핍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콩을 섭취할 경우 혈액의 알부민 수치가 증가한다고 보고합니다. 알부민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의 전달과 독성물질의 해독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홉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0.58ngml에서 0.31ngml로 무려 47%가 감소하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우울증, 과잉은 이상성욕 증가, 공격성 증가, 대머리, 다모증 등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의 감소는 인체 건강에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가자는 채식을 일주일간 한 후에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특히 체지방량이 감소해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던 비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생활면에서도 자신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도 커진 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채식 전에는 남동생과 자주 싸웠는데 현미콩밥을 먹은 후부터는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공격성 호르몬의 감소와 함께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증가, 섬유소 섭취 증가로 인한 세로토닌 합성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식물성 케톤식을 통한 긍정적인 심리 변화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321 식단법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현미콩밥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미와 현미콩밥의 영양소를 비교한 표입니다. 백미는 120g을, 현미콩밥은 검은 콩 30g에 현미 120g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즉, 백미에서 무게로 25%를 검은 콩으로 바꾸고 나머지를 현미로 대체한 것입니다. 먼저 칼로리와 3대 영양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칼로리는 백미는 522kcal인데 비해 현미콩밥이
544kcal로 현미콩밥이 4% 정도 더 많았습니다. 단백질은 백미가 9.9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21.2g으로 2.14배 많았습니다. 지질은 백미가 0.6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8.37g으로 13.95배 많았습니다. 탄수화물은 백미가 115.2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94.8g으로 백미의 81%였습니다. 섬유소는 백미가 1.44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9.81g으로 6.81배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네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칼슘의 경우 백미는 21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51.3mg으로 2.1배 많았습니다. 이는 백미가 100.5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520mg으로 5.17배 많았습니다. 철분은 백미가 1.95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3.90mg으로 2.0배 많았습니다. 나트륨은 백미가 3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21.9mg으로 7.3배 많았습니다. 칼륨은 백미가 152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702mg으로 4.59배 많았습니다. 아연은 백미가 2.25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3.28mg으로 1.46배 많았습니다. 이어서 비타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B1은 백미가 0.15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0.456mg으로 3.04배 많았습니다. 비타민 B는 백미가 0.045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0.156mg으로 3.47배 많았습니다. 비타민 B6는 백미가 0.165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0.96mg으로 5.81배 많았습니다. 니아신은 비타민 B3인데 백미가 2.1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6.90으로 3.29배 많았습니다. 엽산은 백미가 5.4마이크로그램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62.1마이크로그램으로 11.5배 많았습니다. 비타민 E는 백미가 0.6mg인데 비해 현미콩밥은 2.29mg으로 3.82배 많았습니다. 지금 바로 식물성 케톤식을 해보세요. 어린이나 수험생은 더욱 성격이 밝아지고 식사를 한 후 식곤증이 없고 오히려 더욱 집중력과 지구력이 높아지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 견과류, 종실류가 중심이 되고 채소, 과일, 해조류를 활용한 식물성 케톤식은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다양한 재료로 즐겁게 식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콩밥에서 콩 대신 다양한 견과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 대신 호두, 캐슈넛, 아몬드, 피칸, 피스타치오, 브라질넛, 잣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조합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식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콩은 물에 8시간 정도 담그면 부피가 2.5배 증가하고 그만큼 밀도가 낮아져 더욱 식감이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